그리고 세 번째, ESS양 매출 북미 고객사의 물량 이원화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사의 물량이 이원화됐다라는 거지 없어진 건가요? 나 이거 도저히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서 안 사요. 난 이제 두 번 다시 배터리를 안 살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죠. 근데 에코프로비엠 제품이 좋은데 내가 에코프로비엠에서만 계속 구매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 가불관계가 바뀔 것 같아. 내가 에코프로비엠한테 나중에 휘둘릴 것 같아. 에코프로비엠 좋지만 못지않은 품질의 다른 거래선을 몇 개 터야 되겠어.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나한테 갑질하면 이 회사들한테 물건을 더 줘야지. 모든 대기업들이 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과연 이 이원화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더 이게 좀 기술을 해줬으면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2차 전지는 어디하고 어디 싸움이죠?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에요. 한국과 중국의 싸움. 우리 거 뺏긴 거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중국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중국 가져간 거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제를 안 써요. 뒤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ESS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급등주의 전설 중따 기법 강의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 뭐 맨날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난리 뭐 맨날 큰 소리 치더니만 데이터 센터 ESS 엄청 들어간다며 왜 매출이 안 나와? 이 거짓말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 데이터 센터가 뭐예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이거 뒤에 할 겁니다만 이거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데이터 센터예요. ESS예요. 데이터 센터 옆에 이게 ESS란 말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이게 메가팩이에요. 테슬라의 메가팩. 이 안에 배터리 셀을 꽉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땅 파야죠. 터 장사,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물, 전기 다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90개씩이나 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짓는다며. 이 아파트에 우리 거 세면대 들어가는 거라며. 왜 세면대 회사 지금 매출이 안 나와? 세면대가 마지막에 들어가잖아. 벽지 회사인데 왜 벽지 지금 매출이 안 나와? 아니 집을 다 지어야 벽지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고 지금 프로젝트 90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ESS 대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원화됐다 이런 이례적인 요인 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 갈 이유는 없다. 자, 거기다가 이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인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연 단위로 봤을 때 볼륨이 계속 커지고 있고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볼륨이 이렇게나 커지고 있다. 2017년도에 거의 없었어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6년 6월 가장 최신 산업 데이터 기준으로 볼 때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8%나 증가했다. 거기에다 무엇보다 유럽 ESS 신규 설치량이 176%나 증가했다. 당연히 유럽이 빠르죠. 왜? ESS는 결국 뭐랑 하는 거니까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균일하게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같은 건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균일하게 에너지 공급하는 걸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어떻게? 상식적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쨍쨍하면 더 될 것이고 흐리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균일하게 만드는 ESS가 신재생 에너지하고 접목이 되니까 아무래도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유럽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ESS는 계속 폭증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빠질 거라고 지적한 네 번째 헝가리 공장 가동 관련된 얘기를 해보는데 정말 이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굳이 왜 이걸 갖다 댔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거는 그래도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게 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지금 헝가리 공장을 가동을 해서 이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자, 모든 산업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재무적으로 할 때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제 단계별로 그 원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헝가리 공장을 가동해서 나쁘다, 돈이 들어가니까 나쁘다. 그럼 내가 극단적으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공장 다 없애면 비용이 안 들어가고 모든 근로자 다 내보내버리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걸 봐야 되는 거겠죠. 헝가리 공장의 가동 목적은 뭐예요? 향후 유럽 고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설비 투자 또는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야. 반도체 쫙 라인을 깐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돈의 경제성 평가는 뭐를 하는 거냐? 비용 단에서만 잡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요인. 지금 BNK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초기 감가상각비, 인건비, 가동률, 지금 회사 형편이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긍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아까 본인들이 지적했던 ESS 이원화돼가지고 매출 반토막 나지 않았냐? 자, 유럽 현지 생산을 해요. 그러면 현지 바이어들하고 더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고, 이거 좀 이거 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 예, 뭐를 좀 보완해 드릴까요? 이렇게 좀 바꿔 드릴까요? 바로 고객 대응력이 증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도 또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물류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현지 공급망을 더 빠르게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동률 상승과 매출 증대에 의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냐?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냐? 당연히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요인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고객과 접점을 늘리게 되면 이게 자꾸 보면 정든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사원들의 영업 스킬은 뭡니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장땡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주 접점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 해당 보고서에서도 보면 생산량 전망이 2026년에 98,352톤인 게, 자, 2027년도에 벌써 107,330톤으로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생산 단가는 무조건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건 말고 더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부분, 하반기 전망과 센티먼트가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 한 줄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과 제가 지난번 강의 때까지 설명드렸던 게 뭐죠? 거의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고요. 중국의 굵직한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 인민군에게 협조하는 기업으로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다 분류가 돼서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제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도 탈중국 정책을 계속 진행하면서 관세라든가 기업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자, 당장 제가 이게 꼭 옳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요. 옳다 그르다를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고, 뭐 우리가 지금 도덕 시간은 아니니까 저 잘 나가던 중국의 고션, 사실 기업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능력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못할 이유가 없는 회사예요. 근데 미시건주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던 거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끝났어요. 고션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건 할 수가 없다. 자, 무슨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 증거금 받아간 거 돌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션에선 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기존에 진행되던 3조 원짜리 프로젝트도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들이 뭐가 된다? 중국의 2차 전지 탑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이 되는 제도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하나솔루션 주가 많이 올라가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들썩들썩한 이유가 뭐예요? 자, 미국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의 최저 수입 가격제와 관세를 또 부과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 뭐냐면 가래떡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가래떡 있죠? 가래떡. 설날 먹는 떡국 만드는 떡. 처음에 방앗간에서 쫙 떡을 빼면 이렇게 흰 가래떡 길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얇게 썰죠. 먹기 좋게 썰잖아요. 이게 웨이퍼예요. 예? 인곳을 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이 당연히 점점 인곳을 한 번 더 썰어야 되니까 인건비라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웨이퍼가 더 싸져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BESS가 뭐냐면 ESS를 배터리, 그러니까 ESS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대부분 다 배터리로 이 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거 에코프로그램 잘못 아닙니다. 유상증자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이 얘기했다가 유튜브 댓글에 그냥 욕이. 제가 13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를 괜찮습니다 했다가. 그렇죠? 왜 괜찮다고 그랬어요? 2차 전지는 결국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핵심 원자재 생산량과 핵심 원자재 처리량 상위 3개국을 봐보세요. 중국. 여러분, 가재는 개편입니다. 중국이 핵심 원자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중국 내 기업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2차 전지가 하반기에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 설명 못 드린 부분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 그러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무료 정보방 빨리 들어오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급등주의 전설 중따 우리 무료 정보방에 이렇게 제시해드린다 그랬죠. 8시 4분 29초에 펩트론 매수 명확하게 써드리면서 당일 상한가 들어갔죠. 급등주의 전설 중따. 자, 오늘도 제가 1박 2일 코스로 대박낸 클로봇 8월 11일 날도 또 대응해드리고 위메이드 준상한가 잡아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급등주의 전설 중따 무료 정보방에 계속 매일 아침 제시해드리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영호 대표님과 점상노트 함께 했습니다.